안녕하세요. 영화관은 이제 끝났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 기정사실처럼 퍼져있던 문장이죠. 넷플릭스, 유튜브, 쇼폼이 지배하는 이른바 OTT 시대에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극장에 갈 이유가 없다는 비관론이 팽배했죠. 실제로 작년 2025년 한국 영화계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흥행 1위라는 영화가 563만 명에 그쳤고 1000만 영화는 단 한 편도 나오지 않았죠. 극장가는 그야말로 빙하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던 바로 지금 비현실적인 기적이 일어났죠.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일명 왕사남이 개봉 31일 만에 1000만을 돌파하더니 무서운 기세로 1200만 관객마저 넘어서 버린 거죠. 그것도 흥행 타율을 맞추기 까다롭다는 정통 사극 장르로 말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1000만 영화를 넘어 OTT의 거센 침공 속에서 생태계를 위협받고 있는 한국 영화 산업의 현주소와 극장가가 맞이한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2월 4일 개봉한 영화 왕가 사는 남자는 1457년 강원도 영월 청룡포를 배경으로 하죠.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기고 유배를 온 17세 어린 단종과 마을을 살리기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속물적인 촌장 어몽도의 교감을 그린 작품인데요. 왕사남의 타임라인을 보면 흥행 기세가 그야말로 흥미롭죠. 사실 왕사남은 개봉 첫날 스코어는 썩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장준 감독조차 첫 개봉 스코어가 매우 중요한데 좋지 않은 스코어를 보며 야, 이 영화 손익분기점도 못 넘길 줄 알았다며 절망했다라고 고백했죠. 하지만 설 연휴를 기점으로 그야말로 입소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개봉 5일 차에 100만, 12일 차에 200만을 넘기더니 지난 3월 6일 개봉 31일 만에 마침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죠. 2024년 범죄도시포와 파묘 이후 약 2년 만에 탄생한 1000만 영화이자 사극으로는 명량 이후 무려 12년 만에 기록한 대기록이죠. 그리고 3월 11일 기준 누적 관객수 1200만을 돌파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1000만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겠죠. 왕사남의 손익분기점은 약 2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12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관객만 무려 94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영화계 관행상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와 러닝 개런티가 관객 1인당 300원에서 500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준 감독이 왕사남으로 인해 챙길 수 있는 수익만 무려 28억 원에서 최대 47억 원에 가까울 거라고 평가받고 있죠. 연출료와 다양한 부대 수입까지 합쳐진다면 그 금액은 그야말로 수십억 원대를 좋게 넘을 것이라는 계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작사인 온다웍스의 이문정 대표 역시 독식하는 구조가 아닌 함께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나누는 구조를 펼칠 거라며 왕사남 제작진에게 대규모 보상을 예고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화려하고 볼거리가 넘치는 블록버스터 컨텐츠들의 홍수에서 도대체 이 왕사남은 어떻게 빙하기의 극장가에서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투자 시장에서도 오래된 격언이 있죠. 남들이 다 끝났다고 외면할 때 철저히 소외된 가치를 발굴해 길게 가져가는 일명 역발상 전략이 이 텐베거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왕사남이 지금 그런 케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모두가 쇼폼과 자극적인 데스게임 장르나 OTT의 막대한 자본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블록버스터 컨텐츠에 빠져 있을 때 왕사남은 가장 고전적이고 한국적인 사극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죠. 극장이라는 시장에 철저히 저평가받던 오프라인 공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끄집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과거 사극을 바탕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 있었고 어떤 메시지를 과연 던졌을까요? 2005년 왕의 남자는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 속에서 계급 역전에 카타르시스를 주었고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진짜보다 정치를 더 잘하는 가짜 왕을 통해 대중의 좋은 리더십에 대한 갈망을 투영했다고 평가받죠. 이번 왕사남의 포인트는 각자 도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속 촌장 어몽도는 처음에는 단종을 불쌍히 여기다가 이 유배객 덕분에 마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른바 유배 경제의 속물적인 기대를 품고 있죠.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잡든 말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인 현대인의 어찌 보면 먹고 사니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15세기의 조선시대의 사안과 인물에 절묘하게 투영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처럼 오랜만에 천만 영화로 현재 극장안은 활기가 넘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뉴스 너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편의 영화로 인한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현재 영화 산업이 겪고 있는 여러 숨은 위험 숫자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영화의 성공으로 가장 안도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국내 1위 극장 사업자인 CJ CGV이겠죠. 며칠 전 발표된 CGV의 2025년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9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6.7%나 증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년 대비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며 화려한 재무제표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속내를 분리해 보면 이게 참 아찔한 재무제표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영업이익의 무려 90%에 육박하는 845억 원이 CGV의 영화관 사업이 아닌 IT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웍스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현재 CGV의 총 차입금은 리스 부채를 제외하고도 1조 2,700억 원이 넘는데요. 단기성 차입금만 전체 43.5%인 1조 2천억 원에 달한 상황이죠. 즉 CGV라는 영화관 본업의 현금 창출력은 여전히 바닥인데 자회사의 수익으로 간신히 빚을 돌려막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1위의 극장 사업자인 CGV의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렇다면 극장가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걸까요? 2000년대 초반 이른바 천만 영화가 처음 등장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죠. 당시는 멀티플렉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영화산업 전체가 팽창하던 시기였죠. 스크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극장에 가는 행위 자체가 가장 대중적인 문화 소비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작년 2025년 한 해 극장가를 찾은 관람객은 1억 609만 명이었다고 해요.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2억 2668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이 반토막 나버린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본질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비싸진 티켓값 때문이라고 하죠. 극장을 찾았을 때 티켓값과 팝콘이나 음료 등 지불하는 금액에 비해 극장가가 주는 만족도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극장업은 일종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는 티켓값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대가일 뿐만 아니라 2시간 동안 안락한 의자와 거대한 스크린, 그리고 압도적인 사운드가 갖춰진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중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얻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점점 저렴해지는 대형 TV와 함께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달 내내 편하게 내 집 안방에서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OTT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극장가가 주는 시공간 점유의 주도권이 내 집 안방으로 옮겨가 버린 거죠. 올해 국내 주요 5대 배급사가 준비 중인 상업영화 편수는 22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 연간 40편 안팎의 숫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상업영화 편수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즉 만들어지는 영화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든 건데요. 왕사남으로 극장가에 간만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이 바톤을 이어받을 영화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극장가와 영화산업 업계가 침체되다 보니 투자가 미뤄지고 제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컨텐츠의 양과 질이 부족해지고 이는 다시 더욱더 관람객을 줄이는 악순환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한국 영화계 산업의 단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영화계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 바로 2026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화관 무제한 구독제 서비스죠. 월 15,000원 정도에서 2만원 정도를 내면 극장 영화를 무제한 혹은 한 달에 4편씩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프랑스는 이미 2000년대부터 월 3만원대 무제한 구독제를 시행해 탄탄한 자국 관광객을 지켜냈고 미국의 최대 극장 체인인 AMC도 월 4만원에 주 3, 4편을 볼 수 있는
A-리스트 제도로 파산 위기를 넘겼죠. 수익을 미국 본사가 다 가져가는 글로벌 OTT로부터 국내 영화산업 자본이 순환하는 극장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번 왕산암 흥행이 증명한 것은 여전히 좋은 컨텐츠가 있다면 관객들은 언제든지 극장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건데요. 영화 관람 후 관광객들이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 청령포로 여행을 떠나고 세조의 묘인 광릉 홈페이지에는 항의 댓글을 다는 등 이른바 단종아리 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하죠. 이는 영화가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오프라인 이벤트이자 재래의식의 공간과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까지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순기능인데요. 결국 이번 왕산암으로 얻은 긍정적인 효과가 단발성 흥행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투자와 제작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느냐 중요한 기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한 편의 성공이 극장 구독제 도입에 대한 대중적 명분과 기대감을 높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사와 이야기를 넘나드는 트랜스 미디어 전략으로 창작 생태계 자체가 다시 탈바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의 1200만 돌파는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 영화계에 내려온 기적과도 같은 동화줄이죠. 익숙한 역사적 사실에 각자 도생을 꿈꾸는 현대인들의 불안과 욕망을 절묘하게 세공에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현상에 읽어내야 할 진짜 시사점은 섣부른 극장 부활론이 아니겠죠. 오히려 극장 산업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에 가까웠었는데요. 이제 극장은 단순히 비싼 티켓값을 받고 2시간짜리 영상을 틀어주는 공간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관객이 지불한 비용에 대해 확실한 효용을 느끼게 하고 영화의 세계관 속에 직접 참여해 교감하는 거대한 경험과 이벤트의 장으로 진화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어찌 보면 큰 숙제를 남겨준 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왕산암 열풍 그리고 기류에선 한국 극장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냉철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